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샘밀의 오창석 대표 세무사. 정지혜 파트너 세무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고 벚꽃도 이미 다 피고 지고 있는데 5월이 왔다는 신호거든요. 5월에는 엄청 중요한 소득세 신고 기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바로 5월은 천만 개인 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들의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왔는데요. 벌써 다들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5월에 소득세 신고 기간이라고 하면 일단 신고 대상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신고 대상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신고 대상은 2023년에 소득이 있는 개인 누구나에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사업장이 있는 개인 사업자들, 3.3% 떼고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들,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님들 아니면 라이더님들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 퇴사하시고 작년에 또 입사하셨는데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자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와 그리고 그 다음에 다녔던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신고 대상을 확인했으면 신고 납부 기한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5월에 소득세라는 명칭이 있듯이 신고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성실 신고 사업자라고 하면은 또 6월 말까지 신고 기한이 있는데 신고 사업자들은 화이팅입니다. 일단 신고 유형이 좀 나눠져 있어요. 신고 유형에 대해서 우리 정지혜 세무사님이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일단 신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는 단순 경비율, 그리고 기준 경비율, 그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화이팅 해야 되는 성실사업자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사실은 너무 복잡한데요.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면은 프리랜서분들을 예로 들으면 내가 아무런 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60%에서 65%까지 비용을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의 소득을 만약에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650 정도의 경비를 인정을 받고 내가 낼 세금의 기초적인 금액은 350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는 경비율을 조금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 비용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처럼 예를 들어보자면 100의 소득에 대해서 10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90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이전에 얘기했던 단순 경비율보다는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간단하게라도 장부를 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사업자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차량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간단하게라도 장부를 써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저희 같은 세무사들한테 반드시 매월 비용을 주면서 맡기면서 이제 장부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업종별로 구분을 짓다 보면은 세 가지 업종 구분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도소매업, 그리고 두 번째 음식점업, 그리고 요즘 한창 붐뜨고 있는 코딩 쪽 정보통신업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업종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분들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업종별로 부분에 대한 매출액이 다르니까 이거는 꼭 세무사와 상담해서 자기가 어떤 신고 구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까지 이제 신고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고 유형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지 한번 알려주시죠. 신고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으로는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고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신고 기간에만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신고 대리를 맡기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매월 기장료를 납부하시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를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은 이제 고지서로 잘 날라오더라고요. 고지서로 날라오면은 직접 ARS로 전화로 신고를 하게 되면 10초 안에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수수료도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이랑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게 훨씬 나으신데요.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실 수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뭐 어렵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알바하면서 직접 신고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편장부는 신고 대리를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식부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복식부기는 일단 무조건 장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은 그건 신고를 안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반드시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절세가 더 되는지 확인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매출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 대리만 맡기는 게 솔직히 가장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대신에 세액공제나 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나중에 그게 걸린다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환급세액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환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세액 감면이나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쉬운 세액 공제나 감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액 공제나 감면은 꼭 세무사와 상담 후 세액 공제 감면을 넣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간혹 이제 신고 대리만 맡기려고 했었는데 장부를 작성하는 게 이제 유리하다는 세무사님들도 종종 있는데요. 혹시 그럴 때는 어떤 경우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간편장부인데 기준경비율인 대상자분들은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게 되면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건 20%까지 받을 수 있고 한도가 100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23년도에 갑자기 몰랐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다.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이 그렇게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식부기로 안 하시게 되면은 비용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의 10%에서 20%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납부할 세금의 20%만큼을 가산세로 내셔야 되니까 세금 폭탄 맞지 마시고 이제 세무사한테 찾아가서 좀 내고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런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이 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그러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여기. 구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부가세라든지 멸세사업장 현황신고 때 확정이 된 매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저희는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이 있었으면 근로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이 있었으면 기타소득,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으면 프리랜서 소득, 이런 다른 소득 금액을 다 합산을 해서 우리는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있고요. 소득공제를 차감한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서 이 구간마다 세율이 차이가 있는데요. 세율을 적정한 과세표준에 맞춰서 곱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세액 공제와 감면을 차감한 나머지에다가 이제 3.3% 프리랜서 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받을 금액에서 3.3%를 차감을 하고 나머지만큼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납부하셨던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이제 납부할 세금이 되거나 또는 내가 비용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은 제가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비용에 대해서 우리 오창석 세무사님이 간단하게 팁을 좀 주시겠어요? 팁이라고 한다면 일단 비용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가 홈택스에 잘 등록되어 있다면 홈택스에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 내용이 저희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분들도 자기가 그걸 내역을 보고 공제나 불공제를 선택해서 넣을 수 있지만 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결국 하나하나 카드사에서 들어가서 엑셀로 다운받고 내역 확인해서 다 넣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사업용 신용카드는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약에 등록을 했으면은 제가 10월달 정도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1월부터 10월달까지 쓴 카드 내역도 모두 다 불러와지나요? 그건 아니죠. 결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된 이후부터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등록을 했다면 꼭 1월부터 등록되기 전까지는 내역을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경조사비라고 있는데요. 경조사비는 예전에는 접대비 항목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접대비 항목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어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경조사 내역이 있다면 한 건당 20만 원 한도로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청첩장이나 문자로 온 알림 메시지 같은 것들을 꼭 보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내역뿐만 아니라 일단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업주분들이 그냥 현금으로 내고 계산서를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면 세금까지 다 냈는데도 계산서 발급을 체크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모두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 현금 영수증 수치는 무조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결국 비용을 늘리는 거고 절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일단 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 이때는 개인과의 송금 내역 아니면 계약서를 꼭 첨부해서 보관해 주셔야지 나중에 가산세 없이 비용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당근으로도 사장님들이 비품 같은 거를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이미 사놓고 저희한테 이거 증빙 처리 어떻게 하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근으로 소통했던 내역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샀다라는 거를 먼저 캡처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그냥 현금으로 두시지 마시고 계좌로 송금을 하시고 그분의 계좌번호랑 이름을 남겨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아서 저희한테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알려주시면 비용을 넣을 때 이제 가산세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를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아두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고법인 샘밀로 오세요.